안녕하세요. 초개념 수학입니다. 오늘은 도형의 이동 개념을 개념으로 공부해도 수학 실력이 정말로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념으로 공부해도 실제로 어려운 이유를 고등편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형의 이동 개념은 누군가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힘든 점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늘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어렵다는 이 개념을 수십 년 동안 이해시키는 노력을 아무도 안 했다는 거죠. 대신에 우리는 3초 만에 풀 수 있는, 5초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쪽집게 문제 유형만 개발하고 풀렸습니다. 수푸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연구가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개념으로 공부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학 가르치는 방법을 바꾸어라 합니다.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수학을 바라본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비켜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수학이 달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사항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배우는 학생보다 더 어린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개념을 제시하면 아주 쉽게 배울 수 있게 되겠죠. 첫 번째, 개념을 이해하는데 힘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형의 이동 개념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전체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두 번째, 왜 도형의 이동 개념이 이해하는데 어려울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좌표 개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좌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x, x' 등을 사용하였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또 대입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수식으로 대입하다 보니까 나중에 x'에서 x로 바뀌는지 이해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우는 학생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뭔가 보이시나요? 이것은 안개가 가득한 섬의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뭔가 배웠지만 확실하게 잡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개념은 포기하고 마지막에 푸는 방법만 암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계속 해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죠. 이것보다는 차라리 약도 한 장을 주면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라고 하면 확실하게 더 이해되는 거죠. 이와 같이 수학을 배워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개념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배우는 학생보다 더 어린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렇게 어려운 고등수학 개념을 아주 어린 초등학교 4학년 초개념 수학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수학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앞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4-1 평면도형의 이동 개념에서는 평면도형의 밀기, 도형을 밀어도 위치는 바뀌지만은 도형의 모양과 크기는 그대로이다. 왼쪽 오른쪽 밀어도 도형의 모양은 바뀌지 않죠. 아주 평범한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초등 개념을 고등 버전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준점 00, 30을 x축으로 8만큼 평에 이동하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의 기준점 00과 점 30 사이의 거리는 3이 되는 거죠. 오른쪽에 기준점 8, 10과 점 11, 10 사이의 거리는 마찬가지로 3입니다. 이와 같이 기준점과 해당점 사이의 거리가 왼쪽과 오른쪽 똑같으므로 도형의 모양과 크기는 그대로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어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y는 x제곱 그래프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x는 얼마일 때 대입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y는
x-0의 제곱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x-0이라는 뜻은 기준점 0과 x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기준점 0과 x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y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만약 x가 2인 점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기준점 0과 2 사이의 거리니까 2의 제곱은 4, y가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y는 x-6의 제곱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점 0과 6 사이의 거리를 x-6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 6과 x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y라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x가 8이라고 하면 8과 6 사이의 거리 2의 제곱을 한 것을 y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수 fx의 의미는 기준점에 대한 x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식도 마찬가지로 fx의 값은 기준점에 대한 x의 관계, 해당하는 x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그림은 기준점 0을 기준으로 한 x의 값을 6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기준점 6에 대한 x의 관계 되니까 왼쪽 그림은 y는 x-0의 제곱이 되고 오른쪽 그림은 y는 x-6의 제곱이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기본 도형을 평행 이동시켰을 때 기준점과 함수 그래프가 같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기준점과 해당점 사이의 거리는 항상 같습니다.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과 크기는 그대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오른쪽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기준점과 해당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고 하면 평행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절대좌표와 상대좌표의 관계 설명, 이것은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단지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정의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겁니다. 절대좌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xy 좌표축의 점 xy를 말한 겁니다. 검은 점을 말하는 거죠. 상대좌표는 기준점이 되는 기준점, 빨간 점에 대한 상대적인 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검은 점 절대좌표는 11, 12이고 기준점에 대한 상대좌표는 3, 2가 되겠습니다. 도형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점 P, X, Y의 좌표 이동으로 대부분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더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점의 이동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점에서 X축으로 A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기준점과 도형이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기준점 원점과 P 사이의 거리니까 fxy는 제로라는 식이 되겠죠. 이 식을 평행 이동하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식이 됩니다. 이것은 기준점 AB와 P' 사이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좌표 x-a, y-b가 됩니다. 상대좌표라는 것은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에서 x', y''을 괜히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임의 좌표 xy로 설정했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함수의 식은 ab와 xy의 관계이니까 x-a, y-b는 0이라는 함수식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도형을 평행 이동하면은 기준점과 해당점 사이의 거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식의 점 사이의 거리와 오른쪽 도형의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 따라서 두 도형의 모양과 크기는 같다. 그러므로 왼쪽에 fxy는 0이라는 식을 평행 이동하면 오른쪽에 fx-a, y-b는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림으로 봐도 x-a, y-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수 fx의 값은 기준점과
x 사이의 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점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와 점 p 프라임 사이의 거리는 x축으로 x 플러스 a만큼 y축으로 y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래서 fxy는 제로를 평행 이동하면은 fx 플러스 a, y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x 플러스 a가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원점보다 기준점이 거리가 더 x축으로 a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b만큼 더 이동했기 때문에 더 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의 값이 x 플러스 a로 더 커졌고 y가 y 플러스 b로 더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코어 개념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 교재에서는 xy 좌표를 기준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기준점을 이동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식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2번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x는 x-a니까 대입하면 된다가 아니라 2번 식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x-0이라는 것이고 x'-a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은 기준점 00에서 점 P의 상대좌표 xy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기준점 AB에서 점 P의 상대좌표 x'-a, y'-b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x', y''은 점 6, 8과 같이 특정한 x, y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xy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하면은 fx-a, y-b는 0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쉽게 될 수도 있고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눈에 확 들어오는 그림으로 평행 이동하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원점을 기준으로 xy 좌표에 대한 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을 AB만큼 더 이동했기 때문에 거리가 더 가까워진 거죠. 거리가 더 가까워지니까 x가 x-a로 줄어들고 y가 y-b로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 그림에서는 마찬가지로 x축으로 -a만큼 더 멀어졌고 y축으로 -b만큼 더 멀어졌기 때문에 관계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더 멀어졌기 때문에 x가 더 커지죠. 그래서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x-a 됐다는 거하고 더 멀어졌기 때문에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함수 fx의 값은 기준점에 대한 x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파란 점과 녹색 점 사이에 x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죠. 그런데 기준점이 파란 점에서 -5만큼 왼쪽으로 더 이동했으니까 x의 거리가 더 멀어졌죠. 그래서 x 대신에 x 플러스 5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x축으로 플러스 5만큼 더 가까워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x-5가 된다는 것은 눈으로 봐도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것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하였다고 하니까 원점 00에 대해서 x축으로는 더 가까워졌고 y축으로는 더 멀어졌습니다. x축으로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x-4가 되고 y축으로 더 멀어졌기 때문에 y 플러스 5가 된다는 것을 식이 아니라 그림으로 머릿속에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는 걸로 알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접근 방식을 고등수학 개념에서는 좌표 개념을 사용하여서 X'을 사용하였고 또 대입을 사용하여서 이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은 거죠. 오른쪽 그림을 보고 뭔가 딱 떠오른다?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초개념 수학은 기준점의 이동 개념을 사용하여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빨간 점이 XY 쪽으로 더 가까이 붙느냐, XY에 더 멀리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A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림으로 쉽게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 수학이 아주 쉬워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고등수학 개념도 초개념 수학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콘텐츠의 질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수학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며 학부모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우리 아이가 달라집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제작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